사고 장면이 잘 안 보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요 후방 영상에 보입니다. 후방 영상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빨갛게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데요.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트럭 서 있죠? 비상등 깜빡깜빡하면서 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거기를 지나는데 지금 아유 아이가 넘어져서 기네요. 여기서 넘어져갖고 애가 지금 일어나네요. 이렇게 이쪽이 머리 쪽인가요? 이쪽이 머리 쪽인가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보여요. 어두워서 다시 한번 보시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트럭 때문에 천천히 지나는데 이때 어린이랑 부딪혔습니다. 저 어린이가 외국인이래요. 외국인 아이. 그래서 말도 안 통하고 계속 울기만 하더래요. 올려주신 걸 그대로 보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저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안녕하세요. 시속 한 20-30km 정도로 횡단보도를 지날 때입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는 가운데 덜컹거림에 뒤쪽에서 뭔가 부딪힌 것 같아서 차를 세우고 확인해 보니까 아이가 차에 달려와서 부딪힌 거로 생각했습니다. 외국 아이여서 대화가 통하지 않고 울기만 해서 주변에 있던 분께서 119 불러주셔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경찰과 보험사가 왔습니다. 조사 후 알게 됐는데요. 아이는 골절, 뼈가 부러졌다네요. 8주 진단 나왔답니다. 제가 횡단보도에 일시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하셔서 일단 정지 안 한 건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아직 연락처를 못 받아 합의가 안 됐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요. 아직 검찰에서도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횡단보도 지난 뒤에 덜그럭하는 장면이 아이가 부딪히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하기 위해 보험사와 경찰 조사관에게 상대편 연락처 좀 주세요. 그 아이의 부모 연락처 좀 주세요. 그랬더니 외국인이라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2주가 넘도록 연락처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요. 여기서 일시정지해야 되죠. 아직까지 우리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는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일본은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시정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호해야 되니까. 즉 일본은요.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딱 들어오면 바로 멈출 수 있도록 조심해서 그러니까 결국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이가 먼저 횡단보도에 들어왔을까요? 아이가 빠르지 않으니까 아이가 먼저 들어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이가 그래서 안 보인 거죠. 자동차, 불법 주차된 차. 저 불법 주차된 차가 주범이에요. 저 트럭이 주범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하지만 앞으로 처벌해야 돼요. 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처벌받는 만큼 저 트럭도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는 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죠. 이 사고 민식이법 시행되면요,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그러면 이런 사고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든 횡단보도가 다 신호등이 설치되는 건 아닙니다. 정문 앞에 있는 거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호등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전부 다 설치 안 돼요. 그러면 설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순차적으로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주차된 차 옆을 딱 지나는데 아이가 타고, 애도 나를 못 보고 나도 차도 아이를 못 보고. 이 사고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여기서 천천히 일시정지에서 천천히 안 보이니까요. 천천히 걸어가듯이. 그러다가도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애가 퍽 뛰어들었으면 애가 천천히 거의 사람 걸어오는 것처럼 걸어가는데 애가 턱 넘어서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애가 먼저 들어왔으면은 왜?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애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앞으로 저렇게 횡단보도에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 불법 정차되어 있는 차, 저거 전부 다 싸그리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저런 차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돼요. 저 차들이 주범이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보호 안 했죠? 보호불,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8주 진단.
구속되나요? 구속은 안 됩니다. 8주 진단이면은 검사에 따라서 재판받으라고 하는 검사도 있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8주 진단에 재판에 해부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시골에는 교통사고 큰 사고 안 나니까 지난번에 6주 진단인데도 재판받은 정식 재판 불구속 구공판한 것도 봤습니다. 근데 보통은 8주, 예전엔 8주 이상이면 형사합의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8주까지 어디 크게 장애가 남을 정도 아니면은요, 8주 정도까지는 그냥 벌금형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 전제가 있죠. 형사합의를 해야죠. 형사합의 하면 벌금형으로, 벌금 1주당 요새 주당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사이입니다. 8주 38, 24, 58, 40. 한 250에서 400만 원 사이. 형사합의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검찰청에서 저 합의하고 싶은데요, 연락처를 몰라요. 그러면 검사실에서 형사조정에 해부해 줍니다. 그러면 변호사나 법무사 여러분들이 형사조정위원으로 양쪽 불러서 자, 어느 정도에 합의하시죠. 종합범 들어있으니까 그거 별도로 얼마.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운전자 보험에 6주 이상이면은 형사합의 지원금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정도, 거기다가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합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될 겁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 안 돼 있으면 내 돈으로 합의를 해야 되죠. 진단 1주당 예전에 보통 주당 5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주당 한 70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그럼 7, 8이 56, 560만 원? 그렇지는 않고요. 한 6주까지는 그냥 가거든요. 4주나 6주까지는 합의 안 해도 그냥 가요. 어차피 그냥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한 2주가 초과됐죠. 6주까지는 그냥 가니까. 그러면은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한 150? 150에서 한 200 정도. 아이고, 나 때문에 어린이가 다쳤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니 하면서 종합보험에서 다 치료비 다 주고 또 위자료 주고, 그거 말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돈만큼 형사합의 지원금 6주 이상일 때, 진단이 6주 이상일 때, 6주 이상이면은 1,000만 원, 10주 이상이면은 2천만 원까지, 20주 이상이면은 3천만 원까지 형사합의 하라고 지원해 줍니다. 그럼 그거 갖고 형사합의 하면 돼요. 근데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그럴 땐 내 돈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에 한 달에 한 10,000원? 10,000원 내지 한 2만 원? 근데 그 정도면 되니까요. 종합보험 말고 별도로 운전자 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게 그게 안전합니다. 이번 사고 형사합의 하고 싶어도 상대 측 연락처를 모르죠. 네, 좀 있으면 검찰에서 이제 부를 겁니다. 그때 저 합의하고 싶은데요, 좀 합의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형사조정에 해부해줘요. 변호사나 또는 법무사 그런 분들이 양쪽 불러갖고 이거 종합보험 말고 이 정도에 서로 좀 양보해서 합의 좀 하시죠.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만약에 가입 안 돼 있으면 내 돈으로 해야 되는데요. 형사합의금 얼마나 될까요? 보통 주당 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70만 원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70만 원 쪽으로 올라가면은 8주 진단 7, 8이 56 그렇게 되나요? 한 4주까지는 그냥 벌금이니까요. 4주 빼고 나머지 4주에 대해서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그러면 5, 4, 20, 4, 7, 28, 한 200여만 원 정도? 그 정도의 형사합의 하면은 벌금형으로 끝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약식 기소가 아니고 정식 재판 되더라도 나중에 법원에 가서 합의를 하면은 역시 벌금형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하튼 이 횡단보도 위에 주차 있는 차들, 서 있는 차들, 저 차들이 원흉입니다. 제발 저런 곳에 주차된 차 싸그리 몰아냈으면 좋겠어요.